당신은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며 숨 가쁘게 달리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 정도 노력도 안 하면 뒤처진다고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인생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바쁨을 성실함으로, 소음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SNS에는 새벽 기상 인증 사진이 넘쳐나고 잠을 줄였다는 고백이 훈장처럼 소비됩니다. 더 크게 외치고 더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신화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현장에서 보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깨달은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기회는, 진짜 실력은 시끄러운 곳을 싫어합니다. 요란한 사람 옆에는 늘 피로만 남고 조용한 사람 곁에는 시간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두고 언둔의 경영자라고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과 동작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늘 고요한 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임원들을 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을 돌며 목청을 높이고 땀에 젖어 20시간씩 일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분명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버가 만들어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이류 제품, 이류 전략, 그리고 소진된 조직이었습니다. 소라는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만 깊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결코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기술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스펙이나 노하우를 늘어놓을 생각도 없습니다. 대신 99%가 놓치고 있는, 그러나 인생과 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의 힘, 바로 침묵과 정리의 내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보여주기식 노력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진짜 부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소란을 줄이는 순간 인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으로 만들었을까?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소니, 파나소닉 같은 당대 최고의 전자기업 공장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거대한 기계가 내뿜는 굉음과 작업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지만 고함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조차 규칙적인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기름때 하나,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던 그 바닥은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공구는 정확히 제자리에 있었고 직원들의 동선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이것은 태도이며 의식이다. 그들은 제품을 대하기 전에 공간을 대했고 공간을 대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당시 우리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시끄러운 회의, 어지러운 현장, 기름이 튄 바닥. 우리는 그것을 치열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치열함이 아니라 무질서였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제품에는 혼이 담길 수 없습니다. 질서 없는 공간에서는 질서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곳에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 진짜 초격차는 기술 이전의 태도에서, 전략 이전의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강했던 이유는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고요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돈의 흐름 한가운데서 살았기에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매우 예민한 존재입니다. 마치 귀한 손님처럼 혹은 신을 모시듯 대해야 머뭅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좋은 손님이 오지 않듯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공간에는 돈과 기회가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제가 체득한 부의 물리학입니다. 삼성의 운명을 걸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수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다, 무모하다, 늦었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반도체야말로 제가 깨달은 정리의 철학이 가장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왜 라인이 아니라 클린룸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단순히 깨끗한 공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이 수조 원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쟁터입니다. 0.01 마이크로미터의 먼지 하나가 웨이퍼에 내려앉는 순간 그 반도체는 불량이 됩니다. 99%의 노력이 완벽해도 단 1%의 혼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임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기술을 논하기 전에 주변부터 정리하라. 책상, 서랍, 그리고 머릿속을 클린룸처럼 만들어라. 복잡한 책상은 열심히 일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사고의 흔적일 뿐입니다. 서류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정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설계하겠습니까? 이 원리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방은 어떻습니까? 만약 어지럽다면 당신의 노력은 이미 공간에서부터 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은 곧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인가? 저는 수천 명의 임원을 직접 면접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했고 조용한 사람일수록 단단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온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스펙을 랩처럼 쏟아냅니다. 목소리는 크고 제스처는 화려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리더십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흔들리는 영혼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는 한 젊은 사원은 회의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눈빛으로 사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던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변명부터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진짜 승부사는 입으로 일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란한 인맥은 소음일 뿐입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핑계로 가득한 사람은
운을 갉아먹습니다. 대신 말은 적어도 신뢰가 쌓이는 사람, 침묵 속에서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패를 읽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여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사람들은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스케줄은 빽빽하고 뇌는 늘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지만 컵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제가 7시 출근, 4시 퇴근을 밀어붙인 이유도 바로 이 여백 때문이었습니다. 일찍 끝내라는 말은 놀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독을 즐겼습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미래를 고민했고 그 고요 속에서 다음 시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니라 리더의 자산입니다. 무리 속에서는 결코 초격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백을 만드십시오. 스케줄에 하지 않을 일을 적으십시오. 멈춤은 후퇴가 아닙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인생이 막힌 것 같다면 더 달리지 말고 정리하고 비우십시오. 가장 큰 힘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질서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